여보, 큰일 났어! 우리 돈이 3천만 원이 다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억울합니다. 5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은 돈인데 손자 결혼 자금으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평생 등골 휘어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단 5분 만에 이렇게 날려버렸으니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 또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겪은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중하게 모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위험한 정보가 무엇인지. 둘째,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3단계 방법. 셋째,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4가지 대응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또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휴대폰 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 5분 만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져버린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올해 67세이신데요. 아내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병원비로 쓰려고 평생 아껴가며 모아둔 돈이 3,100만 원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돈이었죠. 매달 용돈을 아끼고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하나하나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리점에 가셨던 게 화근이었어요. 어르신, 새 휴대폰으로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친절히 말하더군요. 김영수 어르신은 믿고 계셨습니다. 정식 대리점이고 직원도 예의 바르게 말하니까 말이죠. 젊은 직원이 능숙하게 휴대폰을 만지면서 이것저것 설정한다고 하더래요. 어르신은 잘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5분 사이에 어르신의 통장에서 3,100만 원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신 김영수 어르신,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보셨대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 김영수 어르신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분 수술비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두 분이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요? 이런 일이 김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60세 이상 어르신 320명이 총 390억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2년 전보다 67%나 증가한 수치예요. 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손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건데 아이들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정식 대리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또래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신뢰가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까지 안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어떤 함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첫 번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로 오는 6자리 인증번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충남 보령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올해 63세이십니다. 어르신도 휴대폰을 바꾸러 대리점에 가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새 휴대폰 설정을 도와준다고 하더래요. 박순자 어르신은 고맙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르신, 설정하는 동안 문자가 올 텐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말했을 때 박순자 어르신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휴대폰 설정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문자로 온 6자리 번호를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58374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통장에서 2,400만 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요. 그 6자리 숫자가 바로 금고 열쇠였던 겁니다.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보내는 중요한 인증번호였어요. 아, 깜빡했네요. 문자 한 번 더 올 거예요. 직원이 또 말하더래요. 박순자 어르신은 또 알려주셨습니다. 2번, 3번. 그때마다 어르신의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 시집 보낼 돈으로 모아둔 소중한 2,400만 원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마, 왜 인증번호를 말해줬어요? 그건 절대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딸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순자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몰랐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번호인 줄 몰랐어. 인증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집 금고 열쇠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서 정말 본인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내 통장의 모든 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는 셈이에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식 대리점 직원이라도 절대로 이 번호는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도, 경찰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이 번호를 물어보면 의심해야 해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신 분도 계십니다. 서울 강남의 이철호 어르신 65세이신데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어요. 어르신, 문자로 온 번호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똑같이 말했을 때 이철호 어르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왜 내 문자를 봐야 하지? 휴대폰 바꾸는데 내 문자가 왜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그건 못 알려줘. 내가 직접 입력할게. 아,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하셔도 돼요. 직원이 순순히 물러났어요. 만약 정말 정당한 일이었다면 굳이 번호를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철호 어르신은 이렇게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그때 번호를 알려줬다면 이철호 어르신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믿을만해 보여도, 정식업체 직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스러우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조만석 어르신, 올해 64세이십니다. 어르신께서도 휴대폰을 새로 바꾸러 가셨어요. 직원이 말하기를 새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어르신, 인터넷 뱅킹 쓰시잖아요? 새 휴대폰에서도 쓰려면 공인인증서를 다시 깔아야 해요. 조만석 어르신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인터넷 뱅킹을 자주 쓰시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신 거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뭐예요? 직원이 물었을 때 조만석 어르신은 잠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휴대폰 설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QWER1234입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요. 어르신의 통장에서 2,75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손자들 용돈 주려고 명절 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은행 금고 열쇠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요. 손자가 나중에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그걸 몰랐지. 그냥 휴대폰 설정하는 줄 알았는데. 조만석 어르신의 후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 집 금고 열쇠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번호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돈을 빼는 것도, 대출을 받는 것도, 심지어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이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234-0000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위험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신 분도 계세요. 부산의 최명자 어르신 62세이신데요. 어르신, 공인인증서 설치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직원이 똑같이 말했을 때 최명자 어르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공인인증서가 뭐길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내가 직접 할게. 아, 어르신이 복잡하실 텐데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복잡해도 내가 할 거야. 내 비밀번호는 내가 지키는 게 맞지. 최명자 어르신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혼자 차근차근 설정하셨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때 직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비밀번호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명자 어르신의 현명한 판단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대더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누군가 공인인증서 설치를 도와준다고 하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복잡하더라도 직접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는 복잡한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이제 세 번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황대수 어르신, 올해 66세이십니다. 어르신은 손자 둘이 대학생이에요.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평생 아껴가며 돈을 모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점심도 걸으면서 1,800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가신 날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새 휴대폰에서 뱅킹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황대수 어르신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인터넷 뱅킹을 자주 쓰시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거죠.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1,000원 정도만 이체해 보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황대수 어르신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좌 비밀번호가 뭐예요? 901225입니다. 어르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어르신의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000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씩 계속 빠져나간 거예요. 또 문자가 왔네요.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직원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또 물었어요. 황대수 어르신은 의심하지 않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그때마다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자들 등록금으로 모아둔 1,800만 원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바 더해서 등록금 마련할게요. 큰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황대수 어르신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으니. 어르신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어요. 자책감에 시달리셨던 거죠.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야 할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겠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절망감,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을 테스트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소액 테스트, 앱 확인, 연결 상태 점검, 이런 말들은 모두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로 만들면 더욱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복잡하고 남이 모르는 번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테스트 해보겠다고 하면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전화해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평생 노고가 담긴 소중한 돈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황대수 어르신 같은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위험을 피해가신 분들의 현명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한 앱들을 미리 로그아웃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정남 어르신 65세이신데요.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휴대폰 바꾸러 가기 전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앱들은 미리 로그아웃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김정남 어르신은 집에서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은행 앱, 카드 앱, 증권 앱 등 돈과 관련된 모든 앱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리점에서 아무리 설정해 준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미리 로그아웃을 해두면 설령 누군가 우리 휴대폰을 만진다 해도 중요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휴대폰을 직접 건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미숙 어르신 61세이신데요.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바꾼다고 했더니 직원이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미숙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어르신, 설정이 복잡한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유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결국 직원은 유심만 교체해 드렸어요. 한미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꼭 내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맞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건 유심 교체예요. 나머지 설정들은 우리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나머지 설정을 집에서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택일 어르신 68세이신데요. 유심만 바꾸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함께 설정했죠. 정택일 어르신은 집에서 천천히 앱들을 다시 설치하시고 필요한 로그인도 직접 하셨어요.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안전한 휴대폰 교체의 3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집에서 미리 중요한 앱들을 로그아웃 해두세요. 은행 앱, 카드 앱, 증권 앱 등 돈과 관련된 모든 앱들을 말이에요. 둘째, 대리점에서는 유심만 교체하고 휴대폰을 직접 건네주지 마세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꼭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할게요. 정당한 업무라면 직원도 이해할 거예요. 만약 계속 강요한다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해요. 우리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3단계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돈을 되찾으신 분들의 경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신옥분 어르신 60세이신데요.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서 확인해 보니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즉시 은행에 전화했어요. 신옥분 어르신은 피해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은행에 전화하셨어요. 계좌를 즉시 정지시켜 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일부는 막을 수 있었어요. 빠른 신고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의 민재봉 어르신 63세이신데요. 은행에 신고한 다음에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민재봉 어르신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챙겨갔어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통신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성남의 류정숙 어르신 61세이신데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당한 일이니까 통신사에도 신고했어요. 그 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죠. 류정숙 어르신의 신고로 문제가 된 대리점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대응하시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돈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어요. 문자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 3가지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안전한 휴대폰 교체 방법도 기억하세요. 미리 로그아웃하고 유심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은행, 경찰, 통신사, 금융감독원 순서로 신고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